안녕하세요. 또 돌아왔어요. 너무 이거 뭐 물고 하나? 괜찮아, 괜찮아. 이번에는 저희가 약속드린 대로 미국의 아파트 월세 대략 얼마, 거기다가 계약시, 뭐 디파짓 얼마, 약간 이런 전반적인 아파트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대부분 오시면 아파트에 들어가셔서 먼저 시작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아파트 얘기를 하고, 저희가 텍사스 물가 얘기하면서 이전에 자동차나 뭐 다른 그로서리나 뭐 교육비 이런 거는 이미 앞에서 다뤘기 때문에 요번에는 참고를 해주셔서 좋고, 자기의 전체적인 플랜이 얼마나 나올지 해주시면 되고, 오늘은 딱 아파트 얘기만 해볼게요. 미국 아파트 얘기. 그러니까 혼자 오시고 두 부부가 온다 그러면 사실 큰 하우스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사는 게 이 현금 쓰는 면에서는 저는 훨씬 절약인 것 같아요. 맞아. 특히 요즘처럼 그 이자가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사실 내가 집을 사서 월 페이먼을 막 4천씩 하느니 아파트를 들어가면 아직도 천몇백 불 대면은 아파트 들어갈 수도 있고 큰 아파트 뭐 투베드, 투베스 이런 거 한다 그러면 2,000불 언저리로 하실 수가 있으니까 4,000불을 쓰느니 2,000불을 쓰고 사는 게 훨씬 절약도 하고 맞아. 또 세이빙도 할 수 있죠. 나중 미래를 위해서 이자가 떨어졌을 때를 노리자고요. 그럴 수 있으니까요. 열심히 돈 모아서 네. 이자 떨어졌을 때 저도 아파트 살아봤거든요. 처음 미국에 왔을 때는 선생님도 살아봤고 그러니까 그때 기억을 더듬어서 장점이 뭐였고 단점이 뭐였고 뭐 이 얘기를 오늘은 좀 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물론 월세 얘기를 먼저 시작을 할 건데요. 저는 2019년도에 왔었고 그때 코로나 전이었고 그때 한 6개월 아파트에 살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나 1년 살았다. 1년을 살았는데 저는 그때 월세가 800대였어요. 원베드룸에 800대였어요. 그러니까 원베드룸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약간 혼동이 있는데 원베드룸 하면은 부엌 있고 거실 있고 화장실 있고 그쵸? 그 다음에 방 있고 그리고 방에 워킹 클로젯도 딸려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스토리지로 팬트리 같은 것도 다 있고 그거 다 했을 때 원베드룸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800첫 번째 아파트 850 그리고 알아봤더니 바로 옆 아파트가 더 싸서 이사를 했고 그 두 번째 아파트는 700. 오 진짜 좋은 달라스 가격이었다. 병원에서 한 5분에서 10분 거리? 차로? 차로. 그래서 그 당시에는 좀 쌌죠. 그 당시에는 이자도 싼 시대였으니까. 그치 19년도면 맞아. 좋을 때지. 그냥 좋을 때죠. 그러니까 좋을 때네. 그래서 그때가 진짜 정말 850에서 700대 원베드룸. 이게 한국의 원룸이랑은 조금 달라요. 원룸이라 그러면 화장실 있고 이렇게 방이 따로 없잖아요. 문 달리고 클로젯 있는 방이 따로 없잖아요. 그거를 한국에서 원룸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생긴 구조는 스튜디오라고 불러요. 스튜디오는 원룸보다도 조금 또 싸죠. 더 싸요. 그 스튜디오가 많이 없어. 잘 없어. 진짜 맞아. 찾기가 어려워요. 많이 없어요 또. 맞아. 거의 기본은 원베드룸에서 시작이고 그랬던 건 있고 저는 처음 왔을 때 투베드룸 투베스에 살았거든요. 근데 그때가 2015년도였어요. 네, 1,350불이었어요. 싸다. 진짜 쌌지. 투베드룸에 투베스룸이라고요? 투베드, 투베드. 그럼 각각 방마다 베스룸 딸린 거예요? 그렇죠. 와. 근데 그게 럭셔리하다. 1,350불이었으니까요. 굉장히 어폴더블했죠. 그쵸? 진짜. 지금은 저희가 이제 똑같이 진로에서 시세 알아보실 수 있거든요. 그 이전 영상에서 저희가 보여드렸던 그 웹사이트에서 거기서 알아봤고 대충 뭐 플레이노 지역 이렇게 한인들 많이 사는 지역으로 알아봤더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원베드룸이 웬만하면 다 1,300대 1,200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나가는 거 있고 이제 그 아파트를 빌릴 때 그 외에 더 부가적인 돈이 뭐가 더 들어갈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일단 디파짓이 있어요. 그치. 디파짓이 뭐
한 달치 월세 미리 내야 되는 그런 디파짓이 있고 저희는 막 오자마자 크레딧이 없어서 2달치 월세 디파짓을 했던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리 없이 다 돌려받으셨죠? 다 무리 없이 거의 다 돌려받았는데 돌려받았어요. 저 같은 경우는 못 돌려받았어요. 저는 이게 리징 내가 아파트를 나가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60일 전에 말을 해줘야 돼요. 근데 저희가 그 계약 기간을 다시 리뉴를 해야 되는 시점에서 제가 이제 갑자기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점이 지나가지고 아파트 나가겠다고 얘기를 했더니 디파짓을 싹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계약 상황에 60일 전에 얘기해달라고 하면 그때 진짜 딱 얘기해야 딱 돼. 그때 얘기해줘야지. 안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얘네가 디파짓을 가져가려고 해요. 그치, 안 돌려주고 싶지. 그렇게 하고, 그리고 여기 심심치 않게 이렇게 좀 보는 게 아파트를 저희가 나갈 때 얘네가 인스펙션이라고 해서 사람이 들어가서 점검을 해요. 그래서 벽에 못질한 거 있는지 아니면 카펫이 깔려 있는 데면 카페트가 얼마나 더러워졌는지 망가졌는지 이런 걸 보고, 심지어 카페트가 한 구석탱이만 좀 얼룩이 있는데도 이걸 싹 다 갈아야 된다고 그 가격을 청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스펙션에 따라서 나보고 수리를 해라, 수리하고 나가라, 이런 식으로 엑스트라로 갑자기 예상치 못한 비용이 청구될 수가 있어요. 이제 싸우려면 좀 골치가 아프긴 하죠. 그래서 맨 처음에 들어가기 전에 사진을 다 찍어 놓고 그걸 사는 동안 좀 잘 갖고 있으셔야 돼요. 만약에 뭐 월에 이거는 책 잡힐 수 있겠다, 나중에 내가 괜히 한 걸로 책 잡힐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진짜 다 찍고, 카페트도 약간 이거 애매한데 그럼 다 사진을 찍어서 내가 안 했다고 좀 증명을 하셔야 돼요. 맞아. 그런 비용은 괜히 엑스트라 막 예상치 않게 너가 한 거지 하면서 수리를 들어간다고 하면은 또 디파짓을 또 다 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조심하셔서 아파트 들어가실 때 들어가셔야 되는 거 있어요. 그리고 또 아파트 들어가실 때는 그 애완동물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또 B가 또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아파트들이 대체적으로 그 펫 프렌들리한 것 같아요. 그 막 도그파크 있는 아파트들도 맞아, 있고, 그런 아파트들도 많고, 강아지들 이렇게 발 씻길 수 있는 그런 거 맞아, 해놓은데도 요새는 그런 데도 심심치 많고. 않게 많더라고요. 맞아. 그러니까 그런 시설 사용료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아파트 내에서 아무래도 애완동물이 있으면 카펫이나 이런 게 조금 스테인 생길 확률이 더 높으니까 아마 걔네가 조금 더 차지를 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그 아파트는 전기비나 가스를 우리가 이전 영상에서는 우리가 마음에 드는 회사를 선택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이미 계약이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치. 그 아파트에 해당 아파트에 따라서. 그래서 뭐 선택할 부분은 없고, 저희가 들어가면서 내가 그 전기 회사와 가스 회사의 어카운트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돈을 이제 내셔야 되는데, 이제 물가 영상이다 보니까 저희가 검색을 해보니 대충 전기세가 뭐 원베드룸 아파트 싱글 사는 경우에 해서 평균적으로 거의 100에서 120달러 정도 나온대요. 근데 이렇게 큰 집이 아닌데도 이 정도 나오는 거면은 조금 많이 나온다 싶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아파트는 이제 공동 생활 그런 시설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 복도라든지 뭐 클럽하우스라든지 이런 데에 있는 그런 거를 다 가구가 나누어서 이제 전기를 쉐어하기 때문에, 비용을 쉐어하기 때문에 조금 많이 나오는 감이 있을 수도 좀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 아파트는 좀 달랐던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뜬뜬뜬 있고 쉐어라고 하는 부분이 끽해봤자 4층에 있는 엘리베이터 기다리는 그 공간이 전부 다잖아요. 근데 미국은 진짜 뭐 클럽하우스라든가 로비에도 엄청 큰 공간에 불을 다 켜놓고 무슨 공용 키친, 내 아파트에 분명히 내 키친이 있는데 공용 키친이랑 뭐 커피 머그, 뭐 커피 머신이랑 다 갖다 놓고
쉐어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크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거주자들 모임 이런 것도 막 거기서 갖고 맞아. 하다 보니까 거기 AC 돌리는 거랑 전기랑 뭐 거기 뭐 방문자들 커피 마시라고 채우는 거랑 해서 이런 게 관리비로 다 이제 가구마다 다 쪼개져서 들어가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 공용 쉐어하는 그 에리아가 조금 크고 그래서 좀 전기세나 이런 유지비라는 게 이게 조금 엑스트라도 더 나올 수 있고요. 근데 그 공간을 또 잘 내가 활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커뮤니티 파티도 하고 뭐 런치도 나오고 피자 파티도 하고 무비 나이트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잘 활용하면 또 그것도 좋은 것 같기는 해요. 되게 잘해놨어요. 그런 것도 되게 잘해놨고 그다음에 전기세를 얘기했으니까 가스비. 가스비는 우리나라처럼 뭐 아파트에 온돌 들어가 있고 가스가 돌고 막 이런 게 아니라서 딱 가스비라고 해봤자 가스레인지 사용해서 밥 해 먹는 거 그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평균적으로 뭐 한 달에 뭐 몇십 불? 몇십 불? 20불 이하, 20불 이하 이렇게 나오는 게 있고 약간 아파트 살면서 제가 좀 더 좋았던 거는 이제 내 집에 살게 되면 만약에 운동을 주로 하시는 분이면 뭐 헬스장이나 이런 걸 끊어가지고 다녀야 되니까 추가적으로 매달 뭐 헬스장 운영비, 사용비 뭐 50불 이렇게 더 나가는데 미국 아파트는 원체 웬만하면 수영장 진짜 다 갖고 있고 웬만하면 다 헬스장을 다 갖고 있어가지고 저는 그런 부대 비용이 따로 안 나갔었어요. 그치. 아파트 살 때. 그래서 그런 부대 비용을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진짜 뭐 택수도 없고 뭐 패스트 컨트롤도 아파트에서 다 관리돼서 다 되는 거니까 없고 잔디 깎을 일 없고 그러니까 맞아. 좀 택스가 없고. 편하죠. 그래서 실제로 그 물가로 따지면 아파트에 사시면은 확실히 많이 줄이실 수 있어요. 확실히 많이 세이브가 됐고. 저도 에이전시 간호사로 첫 왔을 때 그때 솔직히 저는 시급이 30불이었거든요. 시간당 30불 거의 누구래 받듯이 받았는데 그래도 아파트가 뭐 딱 800, 750 뭐 이렇게만 나가다 보니까 그치. 확실히 세이브했죠. 30이라고 하면은 나 얼마 벌었니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달에 한 4,000불 가까이 벌었겠는데 3,600불 정도? 일주일에 1,000 벌었으니까 한 4,000불 벌었네요. 그 정도? 4,000불 벌었었는데 거기서 뭐 800 뭐 이렇게만 빠지니까 월세로 빠지는 거니까 그리고 먹고 많이 남죠. 한 나도 그러니까 월세로 냈을 때는 만약에 내 처음 시급 기준으로 하면 한 달에 한 2,000불은 세이브를 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맞아. 저는 2,000불 정도 세이브 했던 것 같아요. 싱글이었으니까 더군다나. 그랬었을 것 같아. 그래서 생각이 들죠. 그런 게 있고 만약에 어디가 고장 나거나 뭐 부러지거나 하면은 이제 전화해서 그러면은 사람이 와서 고쳐주는데 쌤네는 돈을 냈었던 것 같아요. 안 냈었어. 안 냈었죠. 다 아파트에서 부담하는. 네, 그쵸. 저희도 제가 뭐 한 번은 물이 밤 사이에 이게 물이 안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머전시로 해서 불렀더니 사람 바로 와서 고쳤는데 따로 비용 추가 안 하고. 그리고 내 건 아니니까. 그건 내 거 아니죠. 내 거니까. 그쵸. 내 거 아니고. 고쳐줘야 되는 거지.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텍사스 아파트는 뉴글의 월급으로도 아파트 월세 내고 돈을 모으실 수 있다. 그렇지. 그거를 말씀드린 거고. 근데 뭐 앞에서도 앞에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뭐 자동차까지 리스로 올라가고 하면은 약간 쫑쫑쫑 빠져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일할 때 자동차는 그래도 현금으로 사자 해가지고 바짝 모아서 와서 현금으로 사버렸기 때문에 좀 할부 없이. 할부 없이. 그래서 더 많이 세이브 할 수 있었던 거고 그랬던 게 있고 그다음에 아파트도 내 전기세 내고 가스 내는 것처럼 제가 아파트를 계약을 하면서 보험은 저희가 내야 돼요. 렌터스 인슈런스. 렌터스 인슈런스는 저희가 내야 되고 그것도 이제 보험 회사도 얘네 쪽에서 제가 고르기 나름인데 보험 같은 경우에는 회사를 많이 소개를 해줘요. 이런 거 많이 쓴다 해서 저는 무슨 레몬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데를 썼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별거 아니에요. 한 달에 20불 정도 내나? 한 달에 20불 정도 내나? 지금 30불 냈나? 30불, 20불 정도 내나?
요것만 냈었고. 얘기해놓고 보니까 아파트 사는 게 장점이 되게 많긴 하다. 장점 진짜 많아요. 그리고 요즘 그러네. 아파트들은 안에 부대시설이 너무 잘 돼 있어서 그치. 그 수영장 친구네 집에 수영장 놀러 갔다가 깜짝 놀랐잖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거의 뭐 무슨 호텔 같은 네, 호텔 같이 해놨어. 삶을 살 수도 있어. 네. 한다면 그렇지. 맞아요. 그러면서 뭐 델리버리 이런 거 받아주고 패키지 받아주고 패키지 이런 다 게 받아주고 그러니까. 진짜 그런 게 너무 좋죠. 헬스장도 내려가면은 요새 뭐 다 내려가면 다 막 스타벅스 커피 다 해놓고 막 이러니까. 맞아. 커피 헬스장도 저기 좋고 진짜 농담으로 남편이랑 애를 다 키우고 애들이 다 나오고 나면 집 팔고 아파트에 살자 우리도 약간 청소 그럴 수도 힘들잖아요. 있을 것 같아. 맞아. 진짜 괜찮은 거고. 그리고 또 아파트 얘기를 또 뭘 할 게 있나. 여기 젊은 친구들은 그냥 왜 집 사? 이런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해를 해요. 나도 이해가 가더라고. 너무 많이 세이브가 되는데. 결혼도 안 할 거고 뭐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사는 게 훨씬 이득이다. 그쵸. 뭐 그것도 본인 생각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이게 좀 한국식 마인드였기 때문에 저희가 걱정을 했던 것 같은데 맞아. 한국에서는 부동산이 재산이다. 그치, 약간 그치. 이런 집이 있어야 집이 내 집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 편하지. 막 이렇게 그랬던 생각하잖아요. 거.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왜냐면 우리나라는 아파트를 어디든 사놓으면 이게 그래. 너무 떴었으니까 맞아. 그 시세 차익이 너무 나니까. 근데 보면 미국도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집값이 확실히 올라갔어요. 다 올라갔지만 우리나라처럼 막 뻥튀기 10억짜리가 뜨고 30억이 되진 않아요. 이러진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 계산을 좀 잘해봐야 되는 게 이게 또 미국은 진짜 규제가 없잖아요. 부동산 규제를 안 하잖아요. 이 집값을 유지하기 위한 나라에서 규제를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진짜 시장 변동했다가 갑자기 막 꺼졌다가 올라갔다가 막 해요. 그리고 그 올라가는 폭도 너무 적단 말이에요. 작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내가 이 집을 소유하면서 세금을 내는 거랑 다 해서 과연 얼마나 이 집값이 올라야 이게 시세착을 보는지 이것도 계산을 조금 해봐야 돼요. 맞아. 약간. 집값이 많이 오르지 않는 거. 맞아. 특히 우리는 텍사스잖아요. 뉴욕 이렇게 대도시 안에 아파트들 막 있고 이런 집이 아니기 때문에 땅이 너무 넓기 때문에 이게 집값이 확 이렇게 올라가지 않더라고요. 코로나 때 저희 집도 살짝 올랐다가 다시 떨어졌어요. 또 그래가지고 그래, 그때 진짜 확 올랐었어. 그때 확 올랐었어. 근데 한국에서 생각하면 오른 것도 오른 것도 아닌데 아니야. 진짜 비료하게 올랐는데 근데 난 너무 기쁜 거야. 올랐어. 막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우리는 올랐다가 했다가 또 다시 떨어졌어요. 지금 뭐 나는 중간에 팔지도 않았으니까 우리가 뭐 이득을 본 게 없어. 그냥 사는 데까지 살라고 그니까. 한 거지. 그래서 아파트를 사는 게 진짜 생각을 해보면은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나쁜 일이 아니야. 이게 아파트를 샀으면 또 얼마나 우리가 그 현금 플로우가 돼가지고 또 얼마나 세이브 할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 아파트를 꼭 장려하는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유튜브는 아니지만 그런 것 같다. 확실히 편할 거예요. 편하고 그냥 하우스 만족하실 거예요 진짜. 맞아. 하여튼 만약에 혼자 오시거나 싱글로 오시거나 아니 뭐 가족이 오셔도 저는 아파트 살아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맞아. 한번 살아보세요. 맞아. 신세계를. 미국 아파트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어요. 미국 아파트가 한국 아파트보다. 나도 나쁘지 않았어. 그리고 막 되게 예쁘잖아. 조경도 잘 해놓고. 잘해놓고, 그러니까. 맞아. 조금 그 아파트에 있을 땐 내가 난 미국에 사나 막 이런 느낌 좀 들었던 것 같아. 그리고 아파트 그냥 저희가 이제 오시게 되면 미국에서 안 살아보셨던 분들이 오셔서 구하시게 되면 저희가 그냥 팁을 약간 드리면 아파트를 구하실 때 무조건 게이티드 된 아파트를 꼭 구하시고요. 그냥 안전상에 게이티드 된 데를 구하시고 거의 다 게이티드 돼 있지만 안 된 데가 간혹 있어요. 그런 데가 또 좀 싸게 나오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무조건 게이티드 되어 있는 곳으로 좀 사시고 근데 햇빛이 너무 안 들어왔어.
아 그래. 여기는 여기 사람들은 저희 어머니도 이렇게 둘러보면서 음. 얘기하지만 왜 이렇게 어두침침하게 하고 사네요. 그런 느낌 받지 않았어요? 맞아. 나도 처음에 좀 그랬었어. 근데 진짜 환자 저는 일하면서 느낀 게 환자 방을 들어가잖아요. 저는 이제 아침이면 막 커튼도 걷고 막 저 밝게 막 햇빛 쫙 들어오게 하고 싶은데 되게 싫어요 그거를. 그래? 여기 사람들 그러잖아요? 몰라. 우리는 사방에서 다 해가 뜬 게 보여. 진짜요? 전면이 다 유리니까. 너무 좋다. 근데 이게 걷어서 햇빛이 들어오게 안 하고 계속 블라인드 같은 게 있으면 꼭 쳐놓지 않아요? 아 진짜. 근데 케바케인 것 같아. 우리는 포토포비아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쳐주지만 안 그러고서는 그래요? 어. 나는 여기 해가 떠오르는 거 보면서 같이 아름답다 막 이러고 있어. 진짜요? 근데 나는 여기 일하면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어두워? 그래서? 방에 불 항상 다 꺼놓고 밤에 잘 때 꺼놓는 게 아니라 전 데이비 시프트인데 이제 창문이 없는 방은 자연광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치. 그러면 불을 좀 켜놨으면 좋겠는데 맨날 불 다 꺼놓고 그냥 계속 TV 보고 환자들이. 그래서 여기 왜 이렇게 어두웠게 사? 그리고 이런 집에 살면 이런 등이 뭐라 해야 돼? 작잖아요. 충분치 않지 조명이. 우리나라처럼 한강도 쨍! 이거 아니라 이게 어두침침 약간 빔한 등이란 말이에요. 맞아. 그래서 애들이 실제로 진짜 램프 많이 두고 스탠드 살잖아요. 램프를 되게 많이 두. 스탠드 램프가 너무 많아요. 진짜 많이 두고 살고 맞아. 그 스탠드 램프들도 쨍한 게 아니라 그치. 무드등 무드등 약간 무드등. 다 그런 거만 맞아. 저는 그런 거 많이 느꼈거든요.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 다음번에 집을 이사 갈 때는 2층에서 안 살고 무조건 맨 꼭대기 층으로 꼭대기 들어가서 층이. 햇빛 들어오게 하려고. 아파트 얘기는 요 정도가 요 다인 정도가 것 같아요. 다예요. 진짜 뭐 세금 얘기할 것도 없고 해서 진짜 딱 월세만 그게 얘기하시고 다니까. 뭐 보험 더 추가로 들 거고 전기세 이 정도 나올 거고 가스비 이 정도 나올 거다. 뭐 이게 전부 다고 디파짓 얼마 내고 이 디파짓이 이러이러한 이유로 까일 수 있으니 조심하시라. 뭐 그렇지. 요게 얘기가 다인 것 같아요, 진짜. 맞아요. 그게 다예요. 그냥 그 비용이 딱 거의 정해져 있는 가격이니까. 그리고 또 진로 들어가시면 그 월세를 또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사진도 보시고 뭐도 보고 이렇게 하면 그래도 한 번은 가보셔야 돼요. 가보시고 가서 꼭 실제로 보고. 내가 렌트하는 방이 모델 하우스랑은 다를 수도 있으니까요. 그 방을 꼭 보여달라고 하고 구하시면 좋은 곳을 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요번에 조금 이렇게 아파트 좀 보다가 깨달은 게 이게 원베드룸 아파트랑 투베드룸 아파트, 원베드룸은 뭐 1300이잖아요. 그렇다고 투베드룸이 막 2000 얼마까지는 안 하고 투베드룸이면 뭐 1600 이렇게 하더라고요. 몇백 불 차이? 몇백 불 차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마음 맞는 사람이 있으면 차라리 룸메를 들여가지고 이 월세를 그냥 나누기 2를 하는 게 더 훨씬 싸네. 싸게 먹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네. 원베드룸 하면 1300불 낼 거, 투베드룸 해서 투베드룸 투베스 해서 반반 나누면 1800보다는 적지. 네. 확실히. 맞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치. 그러면 몇백, 만약에 내가 300불만 세이브한다 그래도 한 달 기름값이 나오니까. 맞아. 그쵸? 맞아.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런 아이디어도 있으니까.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텍사스 물가 끝인가요?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대충 이제 텍사스 물가 얘기를 한 것 같고 맞아.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하고 있어요. 잘 알아보셔야 돼요.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은 잘 알아보셔야 된다. 그 진로라는 웹사이트 잘 쓰셔가지고 마음에 드는 거 미국에 오시기 전에 몇 개 이렇게 뽑아놓고 이제 리징 오피스랑 얘기를 해서 어포인먼트 다 해놓은 다음에 미국 오시자마자 이제 리징 오피스 다니면서 이렇게 아파트 하시고. 실제로 꼭 보시고 그렇게 구하시면 뭐 손해 없이 잘 구하실 거예요. 그럼요. 네, 그러면 물가 영상은 저희 이걸로 마무리하고 저희 또 MP 스쿨 뭐 이런 얘기 또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그 뭐 이전 물가 영상의 자동차, 전기세 뭐 이런 거랑 꼭 같이 그 비교하셔가지고 같이 내 상황에 맞게 나는 자동차 리스할 거니까 이만큼 들고 뭐 이거 아파트는 이거 할 거니까 아파트 얼마를 들 거고 이렇게 해서 그 정보를 요약을 선택을 잘 하셔가지고 대충 얼마 들 건지 조금 생각을 해서 오시면 된다는 거. 그러니까 제 말은 요 영상으로 끝날 게 아니라 이전 영상도 보셔가지고 추가적인 부가적인 부분 뭐가 들어갈지 자동차나 뭐 글로서리나 이렇게 얼마 들어갈지 이런 거 잘 플랜을 잘 짜셔서 오시면 되니까 앞에 영상도 많이 다시 한번 안 보신 분들은
보셔가지고 정보를 마음 좀 참조를. 취합을 해보세요. 음.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